아산 탕정 테크노 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해당 부지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토지주 모두에게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성급 천흥사지가 고려초 호서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왕실 사찰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학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국제회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전시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가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 사직동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천안시와 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감정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는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탕정 간산리 일대를 부지로 지정하면서 토지주들에게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정황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토지주들은 원인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는 산단을 신규 신설하려고 하면 토지 확보 과정에서 편입 토지 총 면적 절반 이상 매입 또는 사용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갈산리 토지주 대책위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그 어떤 동의 절차도 받은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충남도청 산단 개발팀도 처음엔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토지주 일부를 배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제가 토지주분들 몇 분 만나봐도 자기네들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러시던데요. 그 질문은. 토지주분 누구요?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동의를 저희가 안 받으신 분들인 거고, 사업시행자가 안 받으신 분들인 거고. 더 큰 문제는 산단 지정 과정에서 거치도록 한 지정심의마저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토지주 대책위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심의자료 등을 공개해달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는 심의자료만 도표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사업자와 부지 면적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주 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모든 게 원인 부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공익사업으로 강제 소유권을 남발해왔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70여 명의 저희 토지주들은 끝까지 원상복귀를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김태형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아산을 방문하면서 토지주들과 면담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아산의 곡교천변에는 아산 시민들은 물론 주변의 천안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다니던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뒤덮은 잡초와 나뭇가지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과 아산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곡교천 인근 자전거 도로의 모습입니다. 최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서 자란 잡초와 나무 가지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아산시 자전거 도로 주변의 제초 작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곡교천 인근 자전거 도로는 주무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는 생태하천과에서 다른 작업과 병행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최근 곡교천 인근 자전거 도로를 다녀왔다는 한 시민은 도로 옆에 자란 꽃들과 잡초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휴일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서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미처 피하지 못해
넘어질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칫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면 큰 사고가 났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가드레일 옆에서부터 자란 꽃들이 자전거 도로를 반 이상 덮고 있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띄었고, 나뭇가지 역시 자전거 도로 쪽으로 뻗어 있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3일 전부터 이번 주 초부터 하고 있거든요. 곡교천 자전거 도로 인근에는 또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지나는 행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에서 모아서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더미까지 발견되면서 시 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곡교천 자전거 도로를 찾는 시민들이 안전한 라이딩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성거읍에는 고려시대 사찰로 잘 알려진 천응사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최근 이곳이 고려초, 호서 지역 최대 왕실 사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거읍에 자리한 천응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고려 초기 천응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천안시가 공개한 발굴 현장에서는 지난 2차 조사에서 발견된 금당지 옆에 나란히 두 곳의 금당지가 확인되면서 천응사의 구성이 1탑 3금당 형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천응 또는 천응사, 천응사 삼보 등 지명과 관련된 한자가 새겨진 기와를 비롯해 바닥에 천응사우라는 글씨가 새겨진 청동 접시와 송나라 화폐인 황송통보 등도 수습됐습니다. 이는 천응사 창건과 더불어 고려 전기 천응사의 위상과 전성기를 입증하는 사료로서 앞으로 천응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려초 왕실 사찰이 분명한 이곳 천응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천응사가 자리한 성거읍의 주민들도 이번 의미 있는 발굴에 대해 반색했습니다. 고려 왕실 사찰인 천응사지 발굴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죠. 천응사는 동네 전체와 천응 저수지까지를 포함하는 고려초의 최대 사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을 확대를 해서 국가 사적지 지정과 역사문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천응사지는 고려초 창건대 조선시대 폐사된 곳으로 천안 지역의 불교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물 제354호인 5층 석탑과 보물 제99호 당간지주가 천응사의 옛 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 쌍용동 나사렛대학교 앞에는 현재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가감차로 개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차로에 불과한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 쌍용동의 나사렛대학교 앞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현재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가감차로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 도비 각각 7,500만 원씩 총 예산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달 말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는 2차선 도로인 이곳이 출퇴근 시간 등 차량들이 붐빌 때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회전 차량들이 지나는 차로를 따로 개설한다면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과 동선을 다르게 해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게 시 당국의 보관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인도를 일부 절개한 후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인도로 통행하려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통행권이 일부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는 무척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를 절개해서 도로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도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장애인들 이동권이 서울에서도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또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전신주가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시 당국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설 요청했고요. 이미 했는데 저기 한전 쪽에서 좀 지연돼가지고 계속 요청 좀 빨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이곳의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정보문화진흥원은 충남을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데요. 아산시가 올해 본 예산과 추경 예산에 진흥원 출연금을 배정하지 않아 입주 기업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충남도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진흥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속사정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정보문화진흥원 예산은 국비 50% 그리고 도비와 시비 각각 25%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산시가 올해 출연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진흥원 출연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진흥원 입주기업 4곳은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산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성 시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 출연금이 끊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센터 출연금이 올해부터 또 끊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작년 말 문화관광학과는 센터 출연금 총 18억 원을 기획 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실과는 상당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시면 담당 과장님도 국비 확보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6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아산시비는 0원입니다. 해당 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 필수 사업이지만 올해 본 예산과 추경안 모두 아산시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벌써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벌써 4개의 센터, 4개의 기업이 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로, 세종으로, 천안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흥원은 충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충남 VR, AR 제작 거점 센터 등 센터 3곳을 운영 중이며 2022년 12월 말 기준 147개 기업이 입주 중입니다. 센터 3곳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51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고 407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일자리 580개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아산시만의 사업이 없다며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3개 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처음에는 국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쨌든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 사업을 했고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시에서도 그럼 어쨌든 아산 시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도하고 동일한 비용을 댄다라고 서로 협약을 했던 거죠. 합의를 했던 건데 그게 실은 작년도에 이제 1차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의 단계는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흥원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어쨌든 진흥원이 했던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4년간 한 100억 원 가까운 지원을 했다. 근데 아산시를 위한 별도 사업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진흥원은 아산시를 위한 사업을 측정하거나 판단할 지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일 수도 있는 비제조업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만국 평화회의 참석 시도에서부터 1940년대 샌프란시스코 회의까지 일제 치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있어 국제회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독립운동의 한 축이었던 외교적 노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독립기념관에서 이에 관련한 특별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국제회의와 관련한 전시가 독립기념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마련한 특별전,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회의전에서는 한국인들이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의 대표단을 파견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중요한 사료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 당시 대한제국 광무 황제가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작성됐던 문건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열사와 관련된 2가지 자료들이 국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날 전시장에는 만국평화회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진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국제회의에 특별 전시회를 한 것은 대단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몇 가지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장독립투쟁, 또 하나는 외교 노선, 또 하나는 자체의 능력을 향상하는 이런 3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외교 노선에 대해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독립운동에 있어서 국제회의 또는 외교 노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외교적 노력이었으며 국민들 역시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를 알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이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독립운동에서 하지 못했던 걸 우리 한국이 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회의인데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국제회의할 때마다 우리 독립운동은 거기에 대표를 파견하고 참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독립돼야 된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있다. 이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참석하지 못했다. 또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소홀히 해왔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국제회의에서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주식회사 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가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충남도 내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명일 대표이사는 우리의 미래가 될 지역 아동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언론사로서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 본부장은 천안신문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로 40번째를 맞이한 천안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민의 상은 우수한 연구, 창작이나 의욕적인 애양 활동을 통해 향토 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지역 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한 시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하는 부문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제, 청소년, 청년정책 등 6개 부문입니다.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천안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40회 천안시민의 상 시상식은 천안시민의 날인 음력 8월 8일, 9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원도심 지역인 사직동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가와 자신들도 모르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천안시와 재개발조합, 신탁사 등의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 추진이 한창인 천안시 사직동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가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재개발조합과 신탁사,
천안시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구성한 비대위 측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헌 아파트 33평과 2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60평의 땅을 내어주고 2억 3천만 원을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게 비대위 측의 의견입니다. 이런 분들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갈까요? 진짜 7천만 이런 식으로 받으셔갖고 빌라 저기 원룸 전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재개발 자체가 되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오고 경우에 30평대 아파트를 주고 아파트 들어가면 2억 5천 원 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비대위 측은 현재도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이가 있는 주민들은 저간의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조합에서는 전단지들을 사용해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는 재개발 조합과 신탁사, 주민들이 이해관계들 간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중재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모아놓고 오해가 있는 건 풀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득하고 또 조합이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대화의 장을 한번 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현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동 문제가 주민들의 조합 등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의 주요 전통시장 중 하나인 병천장은 장날이 되면 순대거리를 찾은 인파들과 시장을 찾는 지역 주민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자칫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에서 손꼽히는 전통시장 중 한 곳인 병천장은 병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순대거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병천장의 유명세만큼 장이 열리는 날이면 의뢰 이곳은 차량과 지나는 행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합니다. 특히 장이 서는 날의 이곳 길거리는 보행자가 차도를 넘나들어야 할 정도로 상인들과 보행자 그리고 차량들이 한데 얽혀 있어 자칫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끔 병천순대가 생각날 때면 병천장을 들리곤 하는데 공영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서도 길 건널 때면 위험함을 너무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 상인들이 노점을 펼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너무 많이 위험함을 느끼곤 하더라고요.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따금씩 경찰이 나서고는 있지만 경찰로서도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에 있어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낙 처리든 어떤 거는 거기에 다 이제 집중되고 많이 오시잖아요. 네. 차를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서 차가 많다고 이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국립기념관에 뭐 어린이날 행사든 아니면 8.15 행사든 다 그걸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진입로가 꽉 막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경찰관 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몇 시간씩 서 있어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천장은 천안 팔경인 유관순 사적지어도 인접했을 만큼 천안의 주요 관광자원 중 한 곳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최근 천안 시민 프로 축구단의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형모 국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천안 시민 프로 축구단의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무엇보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우리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축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이 신생팀으로서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부담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미력 하나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생활 당시에 축구종합센터 추진단장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맡으셨던 업무와 또 지금 업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축구종합센터 추진단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에 의해 입장면 가산리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훈련장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축구인들이 운동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구단 운영 및 지원, 그리고 국내 K리그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일 등 우리 시민의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봉사한다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천안시티 FC는 K리그에 막 발을 디딘 막내 구단인데요. 그래서 사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체계를 잡는 데 많은 공을 들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구단을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단장을 중심으로 원팀으로 협력하여 화합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일이고, 밖으로는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성장하는 프로축구단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30여 년의 공직 경험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등 단연간 체육 업무를 추진하였고, 또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선 면장의 위치에서는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폭우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아픔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정이 발전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였으며 굳세게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이 금년도 창단된 신생팀입니다. 최근 부진한 경기력으로 시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축구단이 점점 실력이 나아지고 있고 우수선수 확보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승률을 높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말 동계훈련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 우리 프로축구단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국장님을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기회들은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함께 나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